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일 수요일입니다. 굿모닝 글로벌 시작합니다. 박명석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FOMC 대기 심리가 나타났고요. 그리고 또 아무래도 월말이었기 때문에 월말 효과가 나타나면서 3대 지수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이틀 연속 랠리가 이어졌네요. FOMC 이제 시작이 됐죠. 내일 아침에 아마 결과 발표를 마주하게 되실 텐데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CME 패드와치 기준으로 동결에 베팅한 비율이 97%를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결과는 이미 나와 있다라고 봐도 무방한 상황이죠. 하지만 동결이냐 인상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파월 의장의 의중이 더 궁금하잖아요. 과연 침체된 시장에 조금이나마 희망 메시지를 줄 것인지 아니면 계속해서 좀 원론적인 메시지로 시장을 압박할 것인지 아무래도 이걸 보고 대응하자라는 심리가 좀 만연했던 그런 장세였던 것 같고요. 그래서 M7도 거의 다 보합권 등락에 그쳤습니다. 그렇지만 두 가지 종목이 좀 눈에 띄었어요. 첫 번째는 엔비디아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중국의 그 대중국 수출 규제가 계속 미국 정부의 압박으로 진행이 되고 있죠. 그런데 내년에 선주문을 받았던 걸 올해 미리 넘기려고 했는데 그것마저 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고 합니다. 그 규모가 좀 만만치 않다고 해서 엔비디아 주가 어느덧 5개월 내 최저치까지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테슬라는 조금의 반전의 흐름을 모색을 했습니다. 어제 아마 $200를 하회했다라는 소식 들으셨을 텐데 다시 $200 위쪽으로 주가가 복귀를 했어요. 오토파일럿 사고와 관련해서 테슬라가 승소한 것으로 소식이 전해지면서 모처럼 호재에 힘입어서 강세를 보였네요. 그리고 또 자동차 파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다 보니까 완성차 3사의 주가가 일제히 모처럼 좀 강하게 반등을 했습니다. 2에서 3%대 올라오는 모습이 있었고요. 이외에 로쿠, 소파이, 핀터레스트 같은 중소형 플랫폼주의 강세가 또 눈에 띄는 하루였습니다. 반면에 아쉬운 종목들도 좀 있었죠. 캐터필러가 수주잔고 부진 소식에 주가 급락세가 좀 나타났고요. 이외에 반스를 만들고 있는 VFC 그리고 또 저가항공사 젯블루 이런 종목들이 실적 부진을 기록하면서 주가가 급락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폐장 후에 실적을 발표한 AMD 역시 현재 시간의 주가가 3에서 4% 하락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글쎄요, 숫자 자체는 나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좀 부족했을까요? 잠시 후 월가이드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제가 초반에 월말 효과로 상승했다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사실상 이제 내일 FOMC 그리고 모레에 애플 실적 발표, 금요일에 고용 보고서까지 이런 빅 이벤트들을 앞두고 그냥 하루 쉬어가는 그런 장세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 빅 이벤트를 앞둔 현재 상황에서 어떤 부분들을 준비하고 있어야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 굿모닝 글로벌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이번에는 미증시에서 있었던 종목별 메가 이슈들 정리해드리는 메가3 시간입니다. 먼저 핀비즈맵 확인해 보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FOMC 회의 결과를 앞두고 하락 출발했지만 반등 마감한 건데요. 국채금리는 소폭 오르긴 했지만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모든 섹터가 상승했는데요. 부동산 섹터가 2%가량으로 가장 많이 올랐고 그 뒤를 금융섹터, 유틸리티 섹터 등이 이었습니다. 종목별로 살펴보면요. 엔비디아는 미국의 규제로 중국에 대한 수십억 달러의 주문을 취소할 수 있다는 소식에 1%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AMD는 장마감 후 실적 발표를 앞두고 2.4% 상승 마감했는데요. 방금 전 호실적을 발표했지만 시간으로는 급락 중입니다. 테슬라 주가는 회사의 배터리 공급업체인 일본의 파나소닉이 최근 배터리 생산을 줄여왔다는 소식에 전날 5%가량 하락했었는데요. 간밤에는 1.76% 반등했습니다. 화이자는 분기 손실 규모가 예상보다 컸다는 소식에 변동성을 보이다가 보합권에서 마감했고요.
캐터필러의 주가는 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웃돌았음에도 4분기 매출이 작년보다 약간 높아지는 데 그칠 것이라고 밝히면서 투자자들의 실망감에 6.65% 급락했습니다. 그럼 오늘의 메가3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장마감 후 실적을 발표한 AMD부터 살펴보고요. 장전에 실적을 낸 헬스케어 기업들, 그리고 산업 섹터 기업 소식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방금 전 실적 발표한 AMD부터 보겠습니다. AMD는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했지만 시간외로 급락 중입니다. 주당 순이익은 0.7달러로 예상치 0.68달러에 비해서 높게 나왔고요. 매출은 58억 달러로 예상치 57억 달러를 상회했는데요. 4분기 가이던스가 예상치를 하회를 하면서 주가 하락을 부추겼습니다. 게임 시장의 약화, 그리고 프로그램 가능한 칩에 대한 일부 산업의 수요 감소로 인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핀터레스트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이죠. 3분기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매출과 순이익을 발표하고 19%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 중요한 지표인 글로벌 월간 활성 사용자는 전년 대비 8% 증가한 4억 8,200만 명을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주로 Z세대들의 참여가 증가하고 광고 시장이 회복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월가 애널리스트들은 타 소셜미디어들과 비교해봤을 때 핀터레스트의 성장 전망이 상당히 밝다면서 앞으로 수익성이 향상되는 모습을 목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고요. 투자 의견 혹은 목표 주가를 줄줄이 상향 조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은 헬스케어 기업들 소식입니다. 먼저 화이자는 3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부진하게 나오자 장중 부진한 흐름을 보이다 강보합 마감했습니다. 화이자의 3분기 손실은 23억 8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기록한 86억 달러 순이익에서 손실 전환했습니다. 분기 매출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2% 감소한 132억 달러로 예상치를 밑돌았는데요. 코로나19 백신 매출이 13억 달러에 달하면서 예상치를 하회했고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0%가량 축소가 됐습니다. 코로나19 항바이러스제인 팍스로비드의 매출 역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7% 감소하고 예상치에도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었는데요. 지난 10월 정부가 팍스로비드의 3분의 1가량을 반품을 했다면서 판매 가이던스를 기존 80억 달러에서 10억 달러로 하향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코로나19 이외 매출은 10%가량 증가했다고 합니다. 화이자는 올해 매출과 순이익 전망치는 유지를 했습니다. 다음은 암젠인데요. 암젠은 3분기에 기대 이상의 이익을 기록하고 매출 가이던스도 상향 조정했습니다. 다만 총 매출이 예상치에 미치지 못했는데 가장 많이 팔리는 의약품인 엠브렐의 매출이 감소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암젠은 이번 달에 호라이즌 테라퓨틱스를 278억 달러에 인수하면서 폭넓은 포트폴리오를 확보하기도 했는데요. 다만 주가는 3%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한편 제너럴 일렉트릭에서 기업 분할을 통해 탄생한 기업 GE 헬스케어 테크놀로지스는 월가 예상을 웃도는 3분기 실적에 급등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이번에는 산업 섹터로 넘어가서요. 캐터필러 실적 확인해 보겠습니다. 캐터필러는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매출은 전년 대비 12% 순이익은 40% 가까이 올랐는데요. 판매량 증가 영향도 있었지만 가격 상승 효과가 컸던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영업이익률도 전년 동기의 16.2%에서 20.5%로 올랐는데요. 다만 수주잔고는 281억 달러로 2분기에 307억 달러에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베어드에서는 캐터필러가 공급체인 정상화와 가격 인상으로부터 실적 호조를 누렸지만 수주 잔고가 감소한 것은 앞으로의 성장 여력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다고 경고했고요. 시킹 알파의 루카소시 애널리스트는 인플레이션 부담이 완화되고 있기 때문에 비용 문제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에 대응해서 가격 인상에 나섰던 것도 이제는 더 이상 유효한 실적 성장 요인이 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메가3였고요. 조금 더 자세한 시장 이야기 김태수 위원님과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